알로라 민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레비 이상의 꽃 태그팀 GX 대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덱의 대전 상대는 조로아크 GX, 모크나이퍼 GX 덱입니다. 먼저 첫 번째 7장에서는 기본 포켓몬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카드를 보여주고 덱으로 넣고 다시 셔플하였습니다. 이 덱에는 기본 포켓몬으로 세레비 이상의 꽃 GX 4장과 쉐이미가 3장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 7장으로 자주 스타트하지 못해서 이렇게 멀리건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7장에서는 기본 포켓몬이 나왔다면은 배틀필드에 내려놓고 프라이즈 6장을 세팅합니다. 지금 오른쪽 선수의 프라이즈가 4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3장을 두 줄로 해놔서 한 장이 안 보여서 이것도 죄송합니다. 스타트는 최이미와 포프니가 스타트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레비 이상의 꽃 GX 스타트가 제일 바람직한데 여기선 실패했네요. 네스트볼로 세레비 이상의 꽃 GX를 벤치 내려놓고 추가적으로 네스트볼을 사용하였습니다. 덱에서 기본 포켓몬 카드를 벤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리하게 세레비 이상의 꽃 GX를 두는 게 아니라 쉐이미를 두고 추가적으로 네트볼까지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풀에너지나 기본 풀포켓몬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해올 카드는 쉐이미를 서치해서 벤치 내려두었습니다. 에너지 발비가 높은 만큼 매턴 에너지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풀에너지를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붙여준 후에 저지맨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지맨은 양 선수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4장을 드로우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조로아크 GX, 모크나이퍼 GX는 시작을 4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로아크 GX, 모크나이퍼 GX 덱 같은 경우에는 루가루암 GX, 조로아크 GX처럼 볼축이냐 공박사축이냐로 갈리기 마련인데 대부분 공박사를 쓰는 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크나이퍼 GX, 조로아크 GX도 아마도 공박사를 쓸 것 같은데요. 포프니가 체력이 70인 점을 보아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패가 4장이 된 상황에서 공박사를 쓸 수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공박사를 써버렸네요. 덱에서 체력 60 이하의 포켓몬 3마리를 자신의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드로 확보를 위해서 조로와 2장과 메타몬 프리즘스타 카드 1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패가 3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로아크 GX나 다른 드로 서포터가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이대로 차례를 마쳤고 카드 1장을 드로한 후에 패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와 구즈마가 있다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화의 대접을 사용해서 상대의 필드에 있는 수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총 4마리의 포켓몬이 있었기 때문에 4장을 드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차례 이상의 꽃 세레비 GX로 공격하는 건 힘들어져서 기본 프레너지를 쉐이미한테 붙이고 후퇴시킨 후에 이상의 꽃 GX가 배틀필드로 나간 후 차례를 마쳤습니다. 상대는 조로아크 GX를 2마리 진화시켰습니다. 이후 거래를 사용해서 첫 번째 거래는 포켓몬 교체로 카드 2장을 드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를 사용해서 하기 전에 여기서 포켓몬 통신을 사용해서 모크나이퍼 GX를 코스트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1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드로 서포트를 원한다면 카프나비나 GX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카프나비나 GX 원더터치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서포터 카드인 난천을 찾아온 후에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난천을 사용해서 포프니라와 악의 굴레에 필요한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다면 필드의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쉐이미 3마리가 있기 때문에 15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레비 이상의 꽃 GX의 체력의 절반이 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데요. 마지막 거래를 아세로라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2장을 드로하였습니다. 패에서 조로아를 추가적으로 벤치에 내려놓은 후에 메타몬 프림스탈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키고 거래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즈마를 코스트로 2장을 드로했는데 여기서는 포프니라와 에너지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나왔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아서는 아니면 지금 하이퍼볼 코스로 쓸 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에너지나 유닛 에너지가 패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거래는 다 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드론은 힘든데요. 포프니를 어쩔 수 없이 내준다 하더라도 나누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카프나비나 GX를 포프니로 바꾸면서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덱에서 포켓몬 카드 1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포프니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유닛 에너지나 레인보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에서 에너지 카드인 레인보우 에너지를 포프니라에게 주주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레인보우 에너지를 붙임으로써 포프니라 남은 체력이 80이 됐어요. 세레비 이상의 꽃 GX의 위험한 꽃가루 데미지는 상대에게 50 데미지를 주고 독, 화상, 혼란으로 만들기 때문에 독이랑 화상 체크를 하면서 30 데미지를 받게 돼요. 그럼 딱 80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포프니라가 기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처약과 쉐이미 3마리의 플로로 힐을 사용해서 90 데미지를 회복해서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트는 총 6개가 됐습니다. 이어서 위험한 꽃가루를 바로 사용해서 상대에게 50 데미지를 입히고 독화상 혼란 상태로 만든 후에 포켓몬 체크로 딱 90 데미지를 입힌 후에 포프니라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1장을 가져옵니다.
세레비 이상의 꽃 GX 덱에는 구의 머리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버그린 GX를 쓰더라도 조라크 GX를 1타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위험한 꽃가루를 사용해서 1차적인 데미지를 입힌 후에 솔라빔으로 2타로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거래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로아크 GX의 라이엇 비트를 사용하기 위한 더블 무색 에너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박사의 강연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체력 60 이하의 포켓몬인 나몰빼미 2장과 조로아 1장을 대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몰빼미를 벤치에 내려놓은 후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조로아크 GX에게 붙여주고 9의 머리띠까지 붙여줌으로써 150 데미지를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레비 이상의 꽃 GX의 남은 체력은 60이 되었는데요. 플로러 힐 이외에도 다른 회복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차례 세레비 이상의 꽃 GX가 기절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트 자전거로 카드 2장을 드로우 후 그중 1장을 트레시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선 릴리에를 트레시시켰습니다. 이어서 플로러 힐을 3번 사용해서 체력 60을 회복한 후에 크래시 엠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상대 에너지 한 장을 트래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면이 나와서 조라크 GX에게 붙어있던 더블 무색 에너지를 트래시시켰습니다. 이후 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풀타입 포켓몬이나 아니면 기본 풀에너지 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 찾아왔네요. 에너지 카드를 가져오고 이 카드를 앞에 있는 이상의 꽃 GX에게 붙이게 되면 솔라빔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벤치에 세레비 이상의 꽃 GX를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거기에 에너지를 붙여준 후에 민화의 대접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대의 필드에 총 포켓몬이 6마리 있기 때문에 총 6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을 뽑는 난점을 생각하면 필요한 파츠를 지킬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지미니스로 추가적으로 1장을 뽑은 후에 상처약으로 30 데미지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틀필드에 있는 세레비 이상의 꽃 GX가 120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체력은 150 데미지입니다. 위험한 꽃가루의 효과로 독화상 혼란 상태로 만들었긴 했지만 상대가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기술을 사용했었을 때 동전이 앞면에 나와서 혼란임에도 기술을 성공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게 되면 프라이즈 3장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겠네요. 여기선 거래를 사용하면서 드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체크할 때 깜빡 잊었던 화상 체크를 했었을 때 앞면이 나와서 화상을 회복한 후에 게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패에 있는 모크나이퍼 GX를 나무뱀이 위에 올려서 진화했습니다. 패더회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패더회로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쉐이미를 계속 잘라 먹는다면은 상대의 회복수단도 망칠 뿐만 아니라 프라이즈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수첩을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아세로라 2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섞습니다. 아세로라를 아무래도 거래로 많이 버린 게 조금 아쉬웠던 모양인데요. 확실하게 이번 차례 150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아세로라로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를 회수해서 9의 머리띠를 다시 붙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란 상태에서 동전을 던져서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따르죠. 여기서는 더블 무색 에너지를 조로아크 GX에게 붙여주고 구즈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아세로라는 뽑지 못한 모양입니다. 혼란과 독은 벤치로 들어가게 되면 풀리기 때문에 조로아크 GX에게 있던 독과 혼란 상태는 풀렸습니다. 조로아크 GX가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다시 배틀필드로 나왔는데요. 여기선 패더에로로 벤치에 있는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20 데미지를 준 후에 라이엇 비트로 쉐이미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기절한 쉐이미를 대신해서 여기서는 에너지가 많이 붙어있는 세레비 이상의 꽃 GX를 내보냈습니다. 조로아크 GX를 1타 못 내는 게 많이 아쉬운데요. 먼저 개조인물을 사용해서 더블 무색 에너지를 트레시켰습니다. 이어서 플로로 힐 2번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회복하고 패에서 상처약이나 추가적으로 회복수단이 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 풀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이상의 꽃 세레비 GX에게 붙여준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혹시나 또 맞지 않기 위해서 위험한 꽃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이번에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던집니다.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화상을 회복합니다. 세레비 이상의 꽃 GX의 남은 체력이 190인 상황에서 만약에 라이엇 비트로 150 데미지, 여기서 패더에로 날려서 170 데미지, 쿠쿠 있어서 190 데미지까지 만들면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기본 풀에너지를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붙이고 에버그린 GX를 쓰면은 180 데미지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킨과 동시에 트래시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시 덱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를 사용하면서 드로우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덱이 좀 많이 적어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조로아크 GX를 진화시키고 거래를 사용하였습니다. 패가 상당히 많네요. 마지막 거래를 사용해서 필요한 카드를 찾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90 데미지를 내는 상황은 쿠쿠이 박사를 써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세로를 쓰지 못해서 또 혼란 상태에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포켓몬 체크가 필요합니다. 개조임무로 일단은 여기서도 반격을 해서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붙어있던 더블 무색 에너지를 트레시키고 패더에로로 20 데미지를 준 후에
에너지를 뽑지 못하였는지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도구로 인해서 데미지 카운트 하나가 올라갑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여기서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일 수만 있다면 좋은데요. 먼저 라이프 포레스트를 내려놓고 쉐이미 2장의 플로러 힐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세레비 이상의 꽃 GX의 체력을 회복한 후에 라이프 포레스트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세레비 이상의 꽃 GX의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솔라빔으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돼서 프라이즈 상황은 현재 3대5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카푸남이나 GX를 내보냈는데요. 메시봉을 코스트로 거래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2번 남은 상황이네요. 패를 살펴보면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나누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악타입 기본 포켓몬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선 이벨타르 GX가 나왔습니다. 설마 여기서는 이벨타르 GX의 GX 기술을 사용할까 하는데요. 이벨타르 GX의 GX 기술은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딱 4개 올라가 있다면 그 포켓몬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X 마커도 준비한 걸 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GX 기술을 쓰기 전에 추가적으로 거래로 패의 자원을 확보하면서 GX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세레비 이상의 꽃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3장을 한 번에 가져갔습니다. 확실하게 이벨타르 GX 기술이 태그팀 GX들을 상대로 프라이즈 3장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래시 엠머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이수제 해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수제 해석은 덱 위에서 7장을 보고 원하는 트레이너스 카드를 2장 서치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해올 카드는 첫 번째는 크래시 엠머, 두 번째 카드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프라이즈 3장이 한 번에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한 장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장을 선택한 거는 네트볼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를 서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풀에너지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배틀필드의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는 기본 풀에너지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줘야만 위험한 꽃가루를 쓸 수 있는데요. 먼저 크래시 엠머로 이번에는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에너지를 트래시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패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가 다행히 있었었네요.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고 위험한 꽃가루를 사용합니다. 현재 이벨타르에게는 레인보우 에너지로 인한 데미지가 10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독과 화상을 체크해서 총 90 데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 체크 시 앞면이 나와서 화상은 회복에 성공했네요.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이벨타르 GX를 다시 패로 올릴 수 있다면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가 나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이벨타르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배틀필드에는 조로아크 GX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블 무색 에너지가 있어야지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패에는 먼저 잠시된 벌판을 깔아서 라이프 포레스트를 로스존으로 보냅니다. 이어서 거래를 사용해서 덱에 남아있는 카드를 모두 뽑았는데요. 덱사할까 싶었었는데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포켓몬 3장을 덱으로 되돌려서 차례를 연명합니다. 먼저 되돌릴 카드는 나물빼미와 조로아크 GX와 조로아크 한 장이네요. 덱이 3장 남았는데 이미 그러면 덱에 어떤 카드들이 남아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상대의 패에 있는 자원만으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모크나이퍼 GX의 패도이러 특성을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쉐이미에게 20 데미지를 올리고 패에 더블 무색 에너지가 있냐 없냐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조 햄머와 크래시 햄머로 에너지가 많이 떼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패에서는 구의 머리띠를 붙이고 더블 무색 에너지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죠. 라이엇비트 데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드에 포켓몬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벨타르 GX까지 깔고 라이엇비트를 사용해서 130 데미지를 세레비 이상의 꽃 GX에게 주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여기서는 플로로 힐 2번을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는 게 총 90이 되었습니다. 더트 자전거로 카드 2장을 드로우하고 한 장을 트래시시킵니다. 여기서는 구즈마를 트래시시키고 저지맨 시술로 한 장을 드로우하고 또 더트 자전거 역대는 2장 드로우하고 한 장을 버립니다. 패에서 에테르 파라다이스 재단 보호구역을 내려놓음으로써 스타디움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로써 필드에 있는 기본 풀타입 포켓몬들이 받는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적어졌습니다. 기본 풀에너지까지 이상의 꽃 GX에게 붙여준 후에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리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쿠쿠이 박사를 사용해서 카드를 2장 추가적으로 드로우하고 크래시 엠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앞면이 나온다면 상당히 큰데요. 여기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필드 블로우를 사용해서 구의 머리띠 2장까지 트래쉬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턴 조로아크 GX 모크나이퍼 GX 덱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위험한 꽃가루를 사용해서 화상 체크를 하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던지겠습니다. 동전을 다시 던져서 이번에는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화상은 회복합니다. 이제 조로아크 GX, 모크나이퍼 GX는 남은 덱의 장수가 2장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거래나 드로우 카드를 쓰면 안 되는데요.
일단은 나몰빼미를 벤치에 내려둔 상황에서 페더에로를 쉐이미에게 날렸습니다. 이로써 쉐이미에게 남은 체력은 30이 되었습니다. 페더에로 2대를 더 맞으면 기절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제로랄 사용해서 조로아크 GX를 다시 회수하고 이번에 나갈 포켓몬은 조로아크 GX가 나갈지 다른 카드가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조로아크 GX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패의 더블 무색 에너지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크래시 엠머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떼질까봐 다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격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래시에서 사용한 카드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더블 무색 에너지를 쉐이미한테 붙여준 후에 구즈마를 사용했습니다. 벤치에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조로아크 GX를 불러내고 쉐이미가 나간 후에 후퇴하였습니다. 솔라빔을 사용해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는 한 장이 되었습니다. 배틀필드로 나갈 포켓몬은 이벨타르 GX가 나갔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에서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모크나이퍼 GX로 진화시키고 패더에로를 2개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더에로를 2개 날려서 여기서는 쉐이미에게 모두 몰아주었네요.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어서 조로아를 내려놓고 더블 무색 에너지 붙이고 구즈마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즈마를 프라이즈에서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었나 보네요. 쉐이미가 기절하고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